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는 안홍준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홍준 전 국회 외교 통상 통일위원장을 오늘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기에 앞서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홍준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기자분들도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을 올해는 많이 짓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하고 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출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산 해운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뜻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안홍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자연인 안홍준으로 마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많은 시민을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손을 잡으시고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하고 악법들을 날치게 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대노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안홍준 불면의 밤을 보내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마산 해운구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삶의 질 높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처절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는 좌파 독재의 제동을 걸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과 시민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금년 예산안에 이어 결국 악법 중의 악법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포플러스1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해괴한 연합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 규칙을 정하는 법률로 제1야당과 협상을 해온 그동안의 관리를 무시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운 선거법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모르는 왜곡된 선거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을 민주당 2, 3중대로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합니다. 연동형이라는 요구가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 위헌적인 계약입니다.
공수처법은 검찰, 경찰, 법원, 고위공직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독재 장기 집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공보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말살시키는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뿐 아니라 북한의 보위부나 나치의 게스타포 같은 무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또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보호처입니다.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범죄를 은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맹목 경제 성장률은 1.4%로 OECD 36개 국가 중 34번째입니다. 일본보다 낮아진 것은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맹목 경제 성장률은 실질적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성장률 둔화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져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10% 이상 감소해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실패의 정점은 소위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경제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로 규정해 국가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꿈꾸는 그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복지 포퓰리즘에 맞춰 국민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게 되고 더 이상 독재에 한가하지 못해 당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30, 40대의 좋은 일자리가 대폭 줄고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까지 감소시켰습니다.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보지 않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옳다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나서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파탄, 안보 위기, 외교 고립으로 무능 그 자체입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매달리고 구걸하는 대북 정책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한미일 동맹의 틀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핵화소로 북한에게 시간을 줘서 도리어 핵무장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 김정은은 신년 새해부터 새로운 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은 해도 너무합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유재수 감찰 중단 농단,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농단, 우리들 배운 금융대출농단 등 친문 3대 게이트는 끝으로는 공정과 평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 편에게만 너무나 간대한 집권 세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를 통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세력을
그냥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저 안홍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 원전 산업은 가장 값싸고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이기에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마산 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공사와 창원시의 26차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였지만 교도소 이전 순위 3위였던 사업을 법무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득을 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사업 추진으로 창원시가 내야 할 최소 400억 이상 예산을 절감했으며 교도소 부지가 국가 소유가 되므로 해서 앞으로 다른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진해 건립하기로 했던 NC 야구장을 우여곡절 끝에 마산으로 유치했습니다. 야구장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불가능해 보였지만 청와대를 설득해 국비 설계비 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비 105억 원의 국비를 신축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아서 NC 마산 야구장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산 경제의 축인 자유무역 지역을 위해서 제1차, 2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국비 약 1,500억 원 확보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2차 고도화 사업은 경제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산될 위기였으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용역에 3개월 지난 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서 복합 스포츠 센터 건립은 중리초등학교 표교 부지 매입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의 통과, 지방발전특별회계 무산에 따른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의 설계비 확보 등으로 건립의 물꼬를 뜯고 금년 2월 준공과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이 4가지 사업들이 다 많았습니다. 책을 하나 써도 쓸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서 마산의 힘, 안홍준을 사선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강한 추진력과 설득력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마산 경제를 회복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에는 마산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